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먼저 좀 보고 가면 저희가 지금 오늘 CAOS 네트워크 진행했고요. 그리고 총정리 오후에 할 거고 다음 주에는 300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0분 정도, 네,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시험 보고 멘토링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4의 시험 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이지움에서 별도의 이게 총정리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합숙이. 네. 이건 제가 한대요. 아, 네.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쓰는 연습은 계속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문제를 이렇게 뭐 찍어서 그 시간에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게 사실 그때가 뭔가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셔서 네, 꼭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그래서 어, 기심 강의 및 특강 총정리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경영부터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1차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유독 좀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공유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어, 지금 각 도메인별로 좀 자주 빈출이 됐었던 토픽들을 여기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컨대 지금 경영이니까 경영을 필터링을 해서 보면 투자평가 평가가 122, 125, 128, 129회 때 계속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한참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 4회차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이제 선정한 이 토픽들은 뭔가 트렌드를 타지 않은 토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반복돼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토픽들을 여기에 선정을 했고요. 이게 좀 뜸하게 나왔다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사도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문제를 내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쭉 좀 고도화된 트렌디한 토픽들 막 내다가 이제 기본 토픽들 왕창 낼 때가 있어 또. 그때가 이제 털어내는 시점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고수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는 지금 나올 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기에 선정된 토픽들은 한 번씩 보고 간다 무조건. 네. 나오든 안 나오든. 네. 사실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출에서도 굉장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 토픽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경영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뭐 몇 가지만 지금 선정을 좀 했는데 투자 성과 평가가 122, 125, 128, 129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제.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여기는 투자 성과 평가 아시겠지만 뭐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 뭐 프로세스 그리고 저희 그 뭐죠? 재고 내역 나오는 거 BSC 네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성과 평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 안에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얘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태까지 한 10회차 동안 120회부터 133회까지 지금 한 거니까 대략 한 10회차 동안 4번 나온 거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두 번째, ISP, ISMP 보면 지금 좀 뜸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5월 달에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ISP, ISMP 가이드 꼭 보고 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SLM은 네, 뭐 사실은 최근에 133회 때 나오긴 했죠. 2만으로 나왔어요. 얘가 2만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긴 했는데 네, 기본 토픽들 BCP도 뭐 지금 나오긴 했어요. 한 번 정도. 네, 이전에도 출제가 됐는데 얘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거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토픽들은 한 번씩 보고 간다. 네,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만 여기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NoSQL도 보면 여기 네, 124, 126, 127, 128, 133회 때 나온 거예요. 물론 NoSQL이라고 해서 뭐 절차만 물어보진 않죠. NoSQL의 설계 유형, 절차, 그리고 뭐 특징,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병행 제어도 보면
얘도 121에 128에 130회 때 나왔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경영 제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잖아요. 저희 뭐죠? 갱연모연 나오고 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던데 뭐 투낙타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최대한 깊게 써주셔야 돼요. 깊게.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토픽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 최근에 조금 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업데이트를 쳐놨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좀 더 돌려가지고 여기다 업데이트 해놓을 테니까 마무리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쪽에서는 네, IT 투자성과평가 보고 가셔야 되고 ISP 가져가셔야 되고 SLM이랑 BCP는 뭐 기본 토픽이니까 얘네들은 네,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되 얘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영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경영은 이 출제 범위가 이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 중요해 보여 이럴 때는 항상 이 출제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예 이걸 보고 걸러내세요. 그래야 시간 낭비가 안 되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정보기술 전략 기획 수립, 비즈니스 정보기술 환경 분석 이게 환경 분석하고 전략 수립하고 이게 단계가 지난번 133회 때 나왔던 이제 내부, 외부, 뭐 그리고 전략 수립 뭐 요 부분이죠. 네, 투자 성과 평가 분석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나온다는 얘기고요. 경영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RP나 SCM 뭐 이런 애들, 네, 얘들이 엮어서 나오는 애들이고요. 최근에 AI 윤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 AI 윤리 쪽도 이 인공지능이 대략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윤리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계속. 네. 하나, 둘, 셋, 넷. 그럼 내가 준비를 해나갈 때는 적어도 요거에 대한 커버리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나왔던 거 되고, 네, 나왔던 것들은. 네. 윤리 낸다고 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죠. 프로젝트 관리 쪽으로 가면 프로젝트 관리의 활용이에요. 근데 프로젝트 관리도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좀 이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정리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보셨던 걔네들이에요. 여기 핵심 ITSM, BCP, ISP, 뭐 기업 전략 투자 성과 평가 이게 아까 그 빈출을 여기에 사실 모아놓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니까 ITSM의 2만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 정도죠, 지금. 그러니까 내고 하다 보니 더 돌릴 게 없어서 이제 표준을 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TSM은 알고 계셔야 2만이 나오든 뭐가 이제 좀 꼬아서 나오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BCP는 제가 여기 요 문제 있거든요. 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 이 문제로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나오더라도 이제 꼬아서 나오는 거죠. 뭐 AWS 장애가 나든 최근에 뭐 정보 시스템, 공공정보 시스템 장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엮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골자만 잘 알고 계시면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문제가 지금 BCP에 관련돼서 진짜 잘 정리해 오는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정도 더 가져간다고 하면 좀 지나긴 했는데 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SP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8판이 나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들을 보면 8판에 개정된 게 요거죠.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된 게 제7판에서 추가가 됐어요. 그게 클라우드랑 국민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쓴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여부 검토 추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연관해서. 네, 그러니까 이 ISP, ISMP 공통 수립 가이드뿐만 아니라 연관돼서 나오는 애들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가져갈 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져가야 되고 네.
이 가이드가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2.0까지 나왔나요? 몰라요. 1.0인가요? 그리고 성숙도가 2.0까지 나왔었나? 아마 그때 재청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국민 중심은 UI UX 구성 방안 제시 추가 뭐 이렇게 들어갔네요. 음. 이게 최근에 UI UX가 또 개정된 게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P, ISMP 수립 추진단 운영 권고 사항이 추가됐다네요. 이게. 그리고 기능 점수 선정 시 주요 오류 사례를 추가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천단 운영 권고 사항 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 엑기스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틀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아직 환영 정보통은 아직 남아 있다. 네. 환영 정보통에 플러스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들어갔다 지금. 네. 그 기본 원칙 얘가 들어갔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 우선 적용 검토, 국민 중심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ISP가 전에 나왔고 이제 ISMP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ISMP가 나올 수도 있어서 ISMP도 꼭 얘도 같이 세트예요, 세트. 네.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5단계로 되어 있고요. 네. 조금 위에랑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절차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제가 여기 그 총정리 요 링크는 음, 저희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핵심 강의 특강 134회 대비 총정리 이 안에 네, 경영 여기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전에 총정리해서 썼던 자료들이 있어요. 네,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그 자료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는 거니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링크도 아까 그 문제 그 출제 빈도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은 다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한 세 가지 패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SP 절차, 단계별 절차, ISMP 단계별 절차, 그리고 ISMP와 이 ISP 비교, 이렇게 얘네들 비교. 요 정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꼬아서 나올지 모르죠. 확장돼서 아까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기본은 얘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아까 IT 투자 성과 평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네. 거의 2회차마다 계속 출제가 되던 애가 지금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문제가 그동안 나와 있었던 유형들의 문제가 이 안에 다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응 보면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 투자 관리 해서 여기 이제 지표들 들어가잖아요. 평가 항목들 지표 여기 투자 지표,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이렇게 네. 이렇게 요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쓰셔서 그래서 뭔가 투자 지표들을 물어보면 이 정도로 충실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설사 지표에 없더라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복합적 그래서 BSC 얘가 BSC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관점과 고객 그리고 재고, 내부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요게 복합적인 관점 여기는 이제 정량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 체인이나 BCG 매트릭스 이런 애들도 여기 이제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 알고 계시는 정리하고 계시는 뭐 암기장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내부, 외부, 그리고 전략 수립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 포스 7S, 스와트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해내는 그 과정들. 그래서 혹시나 전략을 뭔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꼬아가지고. 최근에 뭐, 이라크가 아니죠. 여기 어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심각화되고 있다. 이런 쪽에서 뭐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뭐 수립해봐라. 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부, 외부부터 일단 시작하세요. 내부 분석, 외부 분석해서 수합 분석해가지고 뭐 리스크 분석 같은 거는 좀 더해주시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전략 수립을 한다라는 거를 꼭 절차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 네, 일 것 같고요. 기업 전략 수립하는 거랑 투자 성과 평가, 특히나 투자 성과 평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ESG가 예전에는 되게 뻔하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IT 기업에서의 ESG 경영, ESG 경영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환경적인 ESG를 어디에 관점에서 해봐라. 뭐 이렇게 ESG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ESG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꽈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학원 모의고사 보니까 ISO 2600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26,000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좀 가지고 왔고요. 얘는 ESG랑 연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000, NGO, 기업, 정부, NGO 등 이 등이 7개 핵심 주제에 따른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놓은 국제 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7개겠죠, 그럼.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사회적 책임 이해, 사회적 책임 원칙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간 거 보니까 사회적 책임 7대 주체 뭐 이런 네. 그래서 충분히 얘는 ESG랑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000 7가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14,001 그리고 14,001을 한번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할 때 2만 뭐 아니 26,000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ESG 관점에서의 지금 이 표준들 환경은 14,000일, 사회는 지금 보신 26,000으로 정리하고 거버넌스는 19,600. IT 거버넌스 표준 몇이죠? 네? 네. 48,500이죠. 주요 키워드가 뭐죠? 네네. 네. EDM. EDM 그쵸? 네. 지시하고 맞나? E 평가하고 D 지시하고 그쵸? M 모니터링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표준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얘 지금 나왔고 26,000 안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이 19,600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얘를 ESG 관점에서 딱 표준이 나오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다른 걸 포기하고 지금 이걸 외워야 되나? 7개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일단 컨셉은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 네, 이륙.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 네, 그래서 사회적인 컨셉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 이해, 책임 원칙, 그리고 책임의 7대 주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혹시나 모르더라 한 개, 두 개 틀려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ESG에 관련된 내용 나오더라도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불꽃 마크 달아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경제 패러다임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네. 그냥 제가 커버리지를 넓혀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넣어놓은 거긴 하거고요. 경제 패러다임이 다 모르시지 않잖아요. 공유경제, 구독경제 한물 갔어요, 사실은. 네. 데이터 경제. 뭐 데이터 최근에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그건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 그냥 눈에만 익히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법 가이드가 이제 다른 것들은 데이터 기본법,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 뭐 이런 애들 다 있긴 한데 최근에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애가 이 신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디지털 정보 격차. 그래서 경제 지역, 연령, 신체 여건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소외 계층이 생기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2001년도에 제정했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네.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포용, 정보 격차, 디지털 포용 요거는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불꽃 마크 달아놨어요 여기.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ESG 관련돼서 뭐 클린테크, 기후테크 이거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읽어봐서 안 들어오는 건 그냥 버리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네. 플랫폼 규제, 최근에 플랫폼 규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플랫폼 규제를. 네. 근데 만일 시간이 안 되시면 요 플랫폼 자유 규제 요 정도만 한번 읽고 가세요. 그냥 읽고.
읽고 가시는 거, 암기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읽고 가시는 거예요. 읽고. 네. 그래서 자유규제라는 게 뭐 이런 전자 플랫폼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아닌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 뭔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업자들이 이제 스스로 규제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대안으로. 그래서 보고 가신다면 요 정도. AX는 뭐 그냥 요 밑에 보면 AX 한번 저희도 출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AX 정도 보고 가시고 나머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EGDI는 아마 하반기 내년 1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이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9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연마다 그때 꼭 나오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정도 EGDI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가면 좀 좋은 애들을 이렇게 앞에 불꽃 마크를 달아놓을게요. 네. 아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쭉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부하셔서 내가 커버리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좀 줄여서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 이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해놓은 거니까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모의고사는 업데이트,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가 선정해서 위에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저희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모의고사 요거를 쭉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ITP에서 출제했던 것도 여기 다 달아놨거든요. 지금 네, 해놨으니까 이거 쭉 한번 보고 가시고 모의고사 보다 보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막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버리세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제목만 읽고 가도 돼. 그래서 느낌이 오는 게 있으면 걔는 한번 이렇게 해설지 열어서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왜 5G 뭐였죠? 간섭 회피 방안 있었잖아요. 130 할 때. 그 5G 무슨 말이었죠? 아, 네. 이게 2022년 3월 달에 ITP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 그대로 냈어. 이거. 5G 특화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할 때 안전 신뢰성 확보 방안과 간섭 회피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22년 3월 달에 냈었던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중에서도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조금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보시지 마시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토픽들만 모의고사를 좀 2022년도 거까지 봐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네.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은 쉽죠. 그렇죠. 네. 아, 자, PM 정말 나올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PM도. PM 한번 볼까요? PM. PM은 아직 제가 그 집계를 뭐 완벽하게 다 한 건 아닌데 얘도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정도죠. 네. 근데 에자일은 129회 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띄엄띄엄, 5회차마다 한 번씩 나오는구나, 얘가. 5회차 하고 한 번씩 지금 나올 때가 됐나? 에자일이? 네, 근데 에자일 나와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크럼이랑 kanban. 그리고 그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실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선에서 에자일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스크럼의 세 가지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리고 뭐죠? 프로젝트 관리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kanban 한번 나왔던 것 같고 119회 때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제가 표기는 안 돼 있고요. WBS 얘는 한 2회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EVM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129회 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EVM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량적 위험 분석도 계속 많이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대가 끊겼어, 지금 여기서. 얘도 보고 가셔야 돼요. 정량적 위험 분석 뭐죠? 시민의 금 0, 그렇죠? 네까지. 네. 되게 깊이 써주셔야 돼요. 막상 의사결정 틀이랑 금전적 기대값 이게 비교해서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깊게 써주셔야 됩니다. 깊게.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다. 보고 갈 것만 보고 가면 된다. EVM은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이 문제만. 얘가 PM의 계산 문제 종합 세트. 네. 불꽃 마크 따라.
얘가 다 나와 있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시작해가지고 주경로 그래서 주경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 뭐죠? 의사소통 그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여기 EVM 계산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요거는 가기 전에 꼭 PM 부분에선 필수로 풀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오게 되면 계산 문제는 푼다 안 푼다? 안 푸신다고요? 네. 풀 게 없으면 풀어야 되니까 일단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피하세요. 웬만하면. 오늘도 계산 문제를 푸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슬펐습니다. 아니야. 여기 이쪽은 아니에요. 네. 서로 이렇게 보지.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정해져 있다. 음, 범위 관리에서 WBS. 그렇죠. WBS 중요하죠. 그리고 일정 관리에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랑 그려가지고 CPM 계산하는 거. 그렇죠. 일정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에 그렇죠.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예산 관리에서 EVM. 네. 근데 EVM의 진척도 관리를 애자일에 뭐랑 비교해서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뭘까요, 이게? 번다운 차트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엮어서 가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품질 관리가 여기 있고요. 품질 관리. 품질 항목 비용 네 가지 뭐죠? 네, 예평 내외요. 예평 내외. 요게 한 번 나왔어요. 품질 관리. 네, 그다음에 RCR이잖아요. 리소스 맞나? 리소스 C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네. 그런데 리소스랑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나올 게 문제를 낼 게 없어. 웬만하면 낼 게 없기 때문에 이슈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이슈 관리. 이 위험 분석. 요거 제가 불꽃 마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가세요. 시민의 금. 네. 시민의 금이라고 외워요. 왜 시민의 금이 아닐까? 몬테카를로 분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민의 금. 네. 요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 아니죠. 리스크 이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크게 처음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렇죠? 리스크를 인식할 때 쓰는 10대 이론 뭘까요? 네, 보엠의 10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찾아내기 힘드니까 보엠이라는 아저씨가 리스크가 10개가 있다는 걸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 그걸 한 다음에 정성적 위험 분석, 정량적 위험 분석, 위험 대응, 위험 대응이 한번 나왔었어. 네. 위험 대응 뭐죠? 네, 아트마잖아요. 네, 네, 회피하고 뭐 전가하고 이런 애들 아시죠?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얘가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걔도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자일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 예. 에자일은 kanban, 특히나 스크럼이고요. 스크럼의 세 가지 역할, 그리고 스크럼의 절차, 요 정도. 그리고 스크럼과 kanban의 비교. 그리고 스크럼 애자일을 그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 시의 전략.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칸반이랑 스크럼만 보고 간다, 얘는. 그래서 이건 또 뭐 웬만하면은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고 뭘 못해도 스크럼 칸반이 꼭 나오면 3단락 혹은 4단락에는 실제 프로젝트의 적용 방안을 꼭 써주세요. 실제 프로젝트의 적용 방안. 왜 그러면 이게 애자일이 나온 지가 꽤 됐고 이게 아직은 애자일이 기존 프로젝트를 대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고 실제 업무에 실제 현황에 적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넣어 주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문제들이 있어요. 나온 애들. 팀 구성 개발 프로세스, 뭐 번다운 차트 비교. 웬만한 애들은 그래서 경영과 그리고 PM 애자일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요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정리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되 내가 뭔가 좀 더 차별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모의고사를 한 2년치를 보고 네. 2년치를 보고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해서 보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로 공유를 따로 드릴게요. 얘는. 네. 그래서 요거 딱 보러 갈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이송수 배토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일단 경영과 PM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네, 이성수 멘토님 오시면 바로 이어서 좀 진행할게요.